지그재그가 이게 뒤집혔습니다. 그렇죠? 뒤집힌 것 때문에 거울상 이성지체 관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2하이드록시 그 뷰테인이라고 그랬죠? 이거에 대한 거울상의 골격 구조를, 이거의 거울상은 이렇게 그리고 이거의 거울상은 이렇게 그려요. 근데 탄소 골격 구조를 한번 뒤집어 놨어요. 그죠?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릴 때도 그런 고려를 해야 되는데 쉽게 여러분들이 그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도 두 개의 치환기가 같은 경우를 그려놓은 상태고, 여기 보시면은 CH3, CH2가 언뜻 보면은 같은 물질인 것 같은데 다르죠. 그죠? 여기도 두 개의 치환기가 이제 같은 경우와 틀린 경우를 해놨는데, 실은 치환기가 이제 다른 경우로, 여기 요거 봐보세요. 요쪽하고 지금 비대칭 관계냐 대칭 관계냐, 그죠? 여기 써 있는 게 뭐라고 써 있어요? 얘는 비대칭 탄소를 사이클로헥세인에서 비대칭 탄소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비대칭 탄소가 있는 경우로 그려놨어요. 있는 경우로. 그죠? 자, 그러면은 뭐가 차이 나는 건가요? 두 취환기가 다르다고 했는데, 자, 얘는 사이클로헥세인의 헥사놀이죠. 사이클로헥사놀. 얘는 뭐로 돼 있어요? 얘는 지금 그 사이클로헥센 2올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단일결합이고 여기는 이중결합이었어요. 이중결합. 그죠? 그러니까 사이클로헥세놀이고 여기는 헥사놀입니다. 그죠? 단일결합, 이중결합입니다. 그 차이가 무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자, 여러분들이 책에서 한번 정확히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이거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사이클로 2 하이드록시 사이클로헥세놀이에요. 1, 2 여기서부터 1, 2 하이드록시 2 하이드록시의 헥세놀이고, 이것도 1, 2의 헥사놀인가요? 2 사이클로헥사놀인가요? 자, 근데 요 CH3가 OH가 전부 다 그건데, 그거에 따라서 비대칭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를 좀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어느 쪽의 구분인가 한번 봅시다. 여기 2 사이클로헥센, 그쵸? 2 사이클로헥센이에요. 2 사이클로헥센에 거울상 이성질체를 여기 사이클로헥센, 지금 헥사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사이클로헥사놀은 비대칭 탄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사이클로헥사놀하고 그러니까 두 개 다 2하이드록시 사이클로헥세놀과 2 사이클로헥사놀은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지금 아주 그 처음에 질문한 자체가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대한 똑같은 그림인데 좀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에는 비대칭 거울상의 관계가 있는 거고, 얘는 그런 관계가 없는 거를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이중결합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그려보세요. 자, 이런 경우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 배열이라는 거. 그래서 절대 배열을 표시하는 방법이 R로 표시하는 방법과 SL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절대 배열을 absolute configuration이라고 하죠. configuration이란 절대 배열이죠. 그 입체 중심이 있는 치환기가 입체적으로 그 배열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이제 절대 배열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배열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RS 명명법과 DL 표시법이 있습니다. DL 배열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S 명명법에서도 알아야 되고 DL 명명법에서도 알아야 되는데, RS 명명법은 CIP는 체인 인골드 프로젝션 명명법, 프롤로그 명명법이고, 이건 피셔 명명법이죠. DL 명명법은 두 가지 다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피셔 명명법은 생화학에서 주로 이제 이런 DL 표시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RS 명명법이란 최 잉골드 프릴로우라고 표시했는데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의 학자들이 이런 입체 화합물을 명명하는 배열법을 개발해서 발표했다고 해서 CIP 명명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최 잉골드 프릴로우라는 명명법을 씁니다. 자, 이것은 1단계에서 비대칭 중심 탄소, 비대칭 중심 탄소의 까만색이죠. 여기에 붙은 4개의 치환기를 치환기 중에 우선순위를 매겨줍니다. 우선순위는 뭘로 매기냐면은 원자번호로 매기면 됩니다. 원자번호로. 원자번호가 큰 것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장 낮은 것을 일단은 관찰자로부터 가장 반대쪽에 둡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수소를, 이게 하얀색이 수소라고 했는데, 수소의 원자번호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가장 낮아요, 항상. 그래서 RS 명명법에서 입체적으로 볼 때 수소를 내가 관찰자니까 가장 멀리 놓고 보면 돼요. 수소를 무조건. 그것이 기본입니다. 수소를 무조건 멀리 놓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치환기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갖고 가장 높은 것부터 1, 2, 3 배열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빨주노초로 보니다. 빨주, 노초, 파. 파란색이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게 1번, 2번, 3번, 수소가 4번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배열 순서가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 혹은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느냐. 시계 방향이라면 뭐야? 우회전성입니다. 레지스터스, 알폼. 이게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이라면 좌회전성, 시니스터라고 하죠. 시니스터라고, S폼.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우선순위가 1번, 2번, 3번, 4번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냥 빨간색 파란보라고 생각해서 무지개색. 빨강, 초록, 파랑, 하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1번, 2번, 3번이면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럼 이 화합물은 S 배열입니다. S. 이 입체중심 탄소를 중심으로 치환기의 우선순위가 1, 2, 3, 4번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S 컨피규레이션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만약에 이거를 제가 이거를 두 개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걸 바꿔놓고 보면은 빨주노초니까 빨 1번, 2번, 3번, 4번이 됐죠. 이런 경우는 1, 2, 3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돌아요? 시계 방향으로 돌죠. 그러면 무슨 폼? R 쪽이죠. R 컨피규레이션, R 절대 배열이다. R 컨피규레이션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즉 시계 방향이냐 R, 시계 반대 방향이냐 S, 이런 것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RS 컨피규레이션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순서 결정, 그럼 우선순위를 매기는 결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체 중심에 직접 결합되어 있는 원자, 지금 이 4개를 얘기하죠. 원자의 원자 번호가 비교해봐서 원자 번호가 큰 것이 우선순위가 1번이라는 얘기죠. 우선순위가 큰 거. 그러니까 수소는 어떻게 돼? 원자번호 1번이기 때문에 항상 제일 끄트머리라는 얘기지. 그죠? 여러분이 그 사용만 아시면 되고. 자, 아까 얘기했던 프로로, 브로모, 요오드 같은 경우는 제일 큰 것부터 1, 2, 3번을 여기 브롬, 크로로, 프로로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대로 번호 붙여서 1, 2, 3 따져주면 돼서 R폼이냐 S폼이냐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산소 1번, 탄소 2번, 수소 4번,
탄소 2번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똑같아요. 2번과 3번이 똑같아요. 자, 똑같으면 아까 타짜처럼 다음 거를 비교해보라 그랬지. 그럼 여기에는 HHH가 붙었고 얘는 H 두 개에 C가 또 있어요. 그러면 H보다 탄소인 C가 높기 때문에 얘가 더 두 번째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세 번째. 그래서 1, 2, 3 이렇게 붙입니다. 자, 직접 붙은 원자가 같을 경우에는 그 다음 거기에 연결된 그 다음 원자를 비교해서 순서를 정하라. 그런 연습은 잘 해야 된다. 지금 여기에 예를 든 것도 그런 연습을 잘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연습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치환기로 이게 붙어 있고 이게 제일 높겠지. 탄소가 3개니까 이 탄소에서는 여기에서는 탄소가 2개고 얘가 H니까 얘가 더 높겠지. 그죠? 그러니까 CH3H가 3개 붙은 것보다는 그 중에 탄소가 하나 더 있고 2개가 더 있고 3개 더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요 탄소에 메칠기가 붙어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 H 대신에 질소가 붙었으니까 더 높겠지. H 대신에 산소가 붙었으니까 얘가 15, 16이니까 더 높겠죠. 그 다음에 브로미니가 더 높겠고, 그쵸? 자, 개수로 따져도 그렇고, 저기 붙어 있는 형태로 따져도 마찬가지죠. 얘 같은 경우는 질소가 붙어 있고, 질소에, 질소가 붙어 있는 거네. 그쵸? 질소가 붙어 있는 거고, 얘는 산소가 붙어 있는 거고요. 얘는 탄소가 붙어 있는 거고, 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큰 쪽으로 갈수록 우선순위가 높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 1, 2, 3번이 시계 방향이다 R 컨피규레이션, 시계 반대 방향이다 S 컨피규레이션 그렇게 붙여주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규칙은 만약에 붙어있는 입체 중심에 붙어있는 치환기가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 혹은 삼중결합이 있는 경우 어떻게 따지느냐. 치환기가 4개를 해야 되는데 4개 중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치환기가 3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 경우에는 이중결합은 여기에 붙어있는 이중결합에 붙어있는 산소가 하나, 2개니까 이 탄소에는 산소가 하나, 2개 붙은 것처럼 따져라. 2개 붙은 것처럼 따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삼중결합에는 3개 붙은 것처럼 따져라. 여기 삼중결합이니까 탄소가 3개 붙은 것처럼 따져라. 이 얘기입니다. 입체 중심 탄소에 붙어있는 치환기 중에 얘는 탄소가 이 치환기 탄소 이거는 여기 입체 중심 탄소 여기 있고요. 3개가 붙어 있고 얘는 2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계산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에 따르면 되고 만약에 네 번째 규칙은 자, 입체 중심의 치환기가 2개의 동의 원소가 붙어 있을 경우 자, 질량이 큰 것이 큰 거다. 즉 수소보다는 듀테리움보다는 저기 테라리움 쪽으로 붙는다. 이거 뭐 별로 흔한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가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제를 통해서 각 쌍에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높은가 라는 것을 판단해 주면 돼요. 그죠? 우선 A와 B 사이에 우선순위 높은 거, 브롬과 요드 우선순위 높은 거, 이거는 뭐 언제보다 높은 거 따지는 거니까 뭐 문제 될 것도 없지. 얘가 높겠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예제를 뭐 보시면은 다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거고, 원자 번호가 큰 것이 크다. 자, 먼저 RS 컨피규레이션, RS 배열법과 함께 생화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는 것이 DL 배열법입니다. 피셔 투영법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생화학을 이제 배울 때 종종 써먹는 그런 방법입니다. 입체 중심의 치환기를 정해진 그 법칙에 따라서 그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정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가장 긴 탄소 사슬을 일단은 이렇게 딱 중심 세로로 딱 놓습니다. 그쵸? 이렇게 딱 놓습니다. 하나, 둘, 셋. 탄소 골격이 3개니까 3개가 메인으로 딱 골격을 놓고 거기에 붙어 있는 치환기들을 좌우로 배열을 합니다. 좌우를 배열을 해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DL 명명법을 따지는데 지금 피셔 명명법을 투영법을 DL 명명법을 그걸 할 때 이건 RS로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RS로는
자, 하이드록시기가 이렇게 배열했을 때 하이드록시기가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를 갖고서 DL 명명법을 잘 따지는데 이거를 RS로 따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RS로 명명을 따지면은 어디서 봐야 돼요? H를 가장 멀리 놓고 보니까 이쪽에서 봐야 돼요. 이쪽에서 보면 이게 1번, 다음에 여기는 CH5니까 이게 2번, 이게 3번인데 이쪽에서 봤을 땐 1, 2, 3이니까 이것은 무슨 폼으로 그려져? S폼으로 그려져? R폼으로 그려져? R폼으로 그려지네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돼? 우선순위가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4번이고 어쪽에서 이쪽에서 봐야 되죠. 이쪽에서 보니까 내가 이것이 이쪽으로 튀어나가는 게 이렇게 있고 평면상에 2번 있고 이쪽 우측에 3번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는 S폼이네요. 그렇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건 R 그럼 맞네. R 컨피그레이션, 이건 S 컨피그레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DL법으로 표시할 때 어떻게 투영법을 배치하느냐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DL 규칙을 여러분 보면은 기준 물질은 글리세롤 알데하이드인데 이게 뭐야? 글리세롤 알데하이드니까 탄소 골격을 일단 세로로 놓고 본 거예요. 그죠? 탄소 골격을 세로로 놓고 보고 나머지 있는 하이드록시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그것만 따져주는 겁니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뭐 피셔 투영법으로 피셔 투영법 DL 배열을 어떻게 했느냐? 근데 그것은 RS 명명법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는 이렇게 봤으면 이거 아까 R폼이라 했나요? 그래서 알려야 되니까 이거는 CH5고 이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네요. 그렇죠? 얘가 더 높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R폼이고 이쪽은 이쪽에서 봐야 되지. 그렇죠? 이쪽에서 봐서 이게 제일 멀리 놓고 보고 1번, 2번, 3번 보니까 이거는 S폼인데. 그죠? 자, 종이 앞면과 뒷면을 갖다가 이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뚫어 보는 거죠. 자, DL 명명법에서 규칙은 어떻게 표시됩니까? 입체 중심을 포함한 가장 긴 탄소화수를 일단 세로 놓고 본다 했습니다. 그죠? 세로 방향으로 배치하되 그 탄소의 그 산화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치환기가 북쪽으로 위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놓는다. 아까 같은 경우 그 무슨 뜻이에요? 얘가 알데하이드 CH5가 CH3보다 CH2OH보다 알코올보다 얘가 산화가 더 많이 된 상태죠. 알코올보다는 알데하이드보다는 애시드가 더 높겠죠. 그러니까 입체 중심 탄소를 포함해서 가장 길게 놓되 얘가 위로 갈 거냐 얘가 위로 갈 거냐 하는 것은 산화 상태가 더 높은 것이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COHS는 더 높은 데로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입체 중심을 기준으로 동서로 좌우로 하이드록시기를 놓는 거예요. 두 개의 그 치환기가 있는데 종이 앞면과 앞면을 향해서 배열을 할 때 남북 방향, 상하 방향과 두 개의 치환기 상태는 종이상의 뒷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는 이쪽으로 갔으면 하나는 저쪽으로 갔다는 얘기지. 그죠? 좌우가 틀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규칙 1과 규칙 2를 통해서 그려진 구조 입체 이성질체에서 여기서 OH기가 있는데 이가 OH기를 그 동쪽, 소위 말해서 오른쪽에 있으면은 저게 배열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D폼, D. 왼쪽에 있으면 L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왼쪽에 있으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화로 그리면은 피셔 투영법에서 글리세롤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구조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앞에 거 갖고 얘기할까요? 자, 입체 중심 탄소를 포함한 탄소 골격의 가장 긴 세 개가 메인이니까 동서로 놓다. 이 중에서 CH5랑 CH2OH랑 어느 쪽이 산화력이 높아요? 알데하이드 산화력이 높으니까 CH5를 위쪽으로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OH를 놓고 그렸어요. 그렸는데 OH를 그렸을 때 얘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D폼, 얘처럼 왼쪽에 있으면 L폼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 동서를 종이 앞쪽으로 남북을 쐐기의 점선문의 뒤쪽으로 입체적으로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T 배열이구나. 왼쪽에 있으니까 L 배열이구나. 그렇게만 따져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따져주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화합물을 RS 컨피규레이션을 보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1, 2니까 S 컨피규레이션인가요? S 컨피규레이션의 DL 폼으로는 L 폼이네. 그죠? 그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셔 투영법을 글리세랄데하이드를 기준으로 물질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단당류 유도체의 입체 배열을 나타낸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다. 그러니까 DL 배열법은, 즉 피셔 투영법은 이렇게 단당류 유도체를 표시하기 위해 만든 거다. 그로 생화학 쪽에서 많이 써먹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은 입체 구조를 평면적으로 나타내는데 그 편리하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다른 거울상 이성질체를 입체 배열을 나타내는 데 있어 흔히 사용되어진다. 그러나 다음 규칙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무슨 규칙? 피셔 투영법은 즉 DL 컨피규레이션, DL 배열법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입체 배열은 입체 중심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수평 방향은 바로 두 개의 치환기가 어디로 종이를 평면으로부터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쐐기의 실선으로 표시해야 되고, 남북 방향은 그 수직 방향은 그 아까 탄소 중심 골격 수직 방향은 그 종이 평면의 뒤쪽으로 가는 점선 쐐기 모양으로 표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아까 글리세랄데 표시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어떤 거죠? 아까 했던 요 글리세랄데하이드를 표현하는 방법을 머릿속에 익히세요. 자, 글리세랄데하이드를 그리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입체 중심 탄소를 포함한 탄소 3개를 세로로 그린다. 그 중에 산화력이 높은 CHO 알데하이드를 알코올이니까 얘를 위쪽으로 놓는다. 자, 놨죠. 그리고 좌우에 OH를 그리는데 임의로 그리도 상관없습니다. 좌우로 그리는데 좌우를 그리는 것은 쐐기 점선, 종이 앞면으로 나와 있는 거고, 남북 탄소 골격은 점선 쐐기 모양은 뒤쪽으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보기 쉽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 보면은 얘가 위로 보이고 뒤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뒤쪽에 있는 이쪽으로, 뒤쪽에 있는 이쪽으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가니까 R폼이네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DL폼으로 보면은 OH가 이걸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네. 그러면 이거는 D폼이네. 그런 거죠. RS 컨피규레이션은 R이고 DL 컨피규레이션은 D라는 얘기죠. 요 하나를 여러분 머릿속에 확실히 그려놓으면은 다음 것도 자동적으로 그려지니까 하나만 확실히 그리세요. 그거의 거울상 그리는 것은 S고 L이니까 확실히 따라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R 글리세랄데하이드 D폼을 그려놓으면 여러분들은 됩니다. 자, 이런 연습을 여기서는 피셔 투영법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입체 배열의 배열인데, 이걸 갖다가 또 RS로 또 나타내주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입체적으로 그린 상태에서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은, 이거는 탄소 골격을 포함한, 입체 중심을 포함한 탄소 골격 하나, 둘, 세 개를 세로로 놓는다. 나머지 것을 옆으로 놓는다. 그랬을 때 가로축은 쐐기 모양으로 종이 앞면으로 튀어나와 있고, 세로축에 있는 점선 모양은 뒤쪽으로 가 있다. 그러면 1번은 어디가 1번이에요? 탄소, 질소, 탄소니까 얘가 1번이고, 그 다음에 탄소가 똑같은데
탄소에 붙어 있는 것이 얘는 수소고 얘는 산소니까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네요. 그러면 4번인 이것이 수소가 제일 뒷줄로 놓고 보니까 어떻게 놓고 봐야 돼? 4번을 제일 뒷줄로 놓고 보고 산소가 1번이고 2번이 초록색이고 3번이 이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보는 거네요. 내가 이쪽에서 보는 거죠. NH, CHO, COH, 이거 CH3 이게 수소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이쪽에서 보는 게 1, 2, 3이네요. 그러니까 R폼이네요. 그죠? R폼이 됩니까? 예. R폼이 되죠. 그죠? 이 R폼을 그리는 거고, 그러니까 DL2형법으로 그린 걸 갖다가 또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를 머릿속에서 RS 그리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그리는 되듯이. 자, 이거는 어디가 1번이에요? 이쪽이 1번, 이쪽이 2번, 이게 3번. 그죠? 이쪽에서 보는 거죠. 1, 2, 3 이렇게 보는 거니까 S폼이네. 그죠? S폼. 자, 이거 같은 경우 여기가 1번, 위에가 2번, 얘가 3번이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1, 2, 3이니까 R 컨피그레이션이죠. 그죠? 그걸 머릿속에서 이제 그려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1번이 어디죠? 이게 탄소 3개를 그리고 그린 상태에서 이것도 CH3고 이것도 CH2 CH고 CH 이중결합이고 얘가 1번이네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야? 아까는 좌우로 놓은 거에서 무조건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좌우로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우선순위로 볼 때는 얘는 이중결합이 붙어 있으니까 이 탄소에는 탄소가 2개 붙은 거고 얘는 하나 붙은 거고 얘는 하나 수소만 있는 거. 얘가 1번, 얘가 2번, 3번이에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세로로 놓은 것이 1번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2번이 밑에 있는 거네요. 2번이 이 초록색이 2번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이 뒷줄로 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좌우가 바뀌었네요.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이쪽이 3번, 이쪽이 4번. 자, 그렇죠? 자, 저 1번이 뒤로 가 있습니다, 지금. 2번이 또 아래쪽 뒤로 가 있어요. 3번이 앞으로 왼쪽에 있어요. 4번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봐야 돼? 이걸 이렇게 봐야 되지. 수소 4번을 제일 뒤로 놓고 보니까. 근데 1번이 여기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나요? 아, 이쪽이 2번이죠. 1번, 2번, 3번이죠. 이렇게 들어갔나요? 그럼 뭐야? 시계 반대 방향이죠. S 컨피규레이션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머릿속에서 그려내든가 아니면 저처럼 이런 모형물을 갖고 볼펜을 갖고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화합물을 피셔 투영법으로 그린 것을 RS 컨피규레이션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대칭 탄소가 없는 카이랄 분자를 참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는 좀 난해한 얘기입니다만 이건 대개는 이제 대학원 수준에서 많이 따주는데 이거를 이해가 되는 사람은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아 이런 것이 있는가 보다 나중에 자기가 더 공부하면 필요할 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회전장애 이성질체라고 표시하는데 회전장애 이성질체라고 표시하는데 어카이랄이라고 표시합니다. 어카이랄 아니 어카이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카이랄은 비대칭 비카이랄 얘기한 것이 어카이랄입니다. 여기서는 회전장애니까 아트로프 아이소머라 그러죠. 아트로프 아이소머만 표현했습니다. 회전장애 아이소머. 그래서 이거는 회전장애가 분자 내 그 결합에 있어서 자유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회전이 안 되는 경우, 거울상 이성질체가 겹쳐지지 않는 분자, 그죠? 스피로 화합물을 얘기합니다. 이거 스피로라는 말을 잘 안 썼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 알렌 구조죠. 알렌이란 이중결합이 2개 있는 경우 알렌 구조인데, 이런 알렌 구조에서도 앞으로 나오고 뒤로 갔던 표시를 한 걸 갖다가 못 돌리는 거예요.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단결합이 아니니까, 그죠? 거기에서 컨피규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비대칭 탄소는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얘는 여기 앞쪽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나사 모양으로 스피로 화물처럼 된 거예요. 나사 모양으로. 그죠? 자, 그런 형식으로 이거는 어느 쪽으로 여기가 앞으로 튀어나온 거고 이쪽이 뒤로 갈수록 하는 거 점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새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탁 이거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렇지만 이게 틀 수도 없어요. 그죠? 탄소 골격이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회전도 안 되는 그런 회전 장애가 있는 그런 데서 비대칭 탄소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입체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사람들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오든가 아니면은 좀 더 다른 책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볼까요?